봅시다. 지금 현재 펜테인하고 헥세인은 서로 잘 섞이지 않는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으면 그죠? 전부 다 무극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고 그랬으니까 얘들은 잘 섞여야지. 그죠? 둘 다 무극성이니까 잘 섞여야 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에 녹는 과정은 흡열 과정이야. 여러분들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잔로가 들어가고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잔로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고체 용해도는 증가한다 그래야지 감소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압력을 증가시키면 헨리의 법칙 있잖아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 용해도는 증가한다 그래야지.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메틸알코올과 물은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물도 이렇게 돼 있고 메틸알코올도 이렇게 돼 있어요. O하고 H가 직접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수소결합을 합니다. 즉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두 개가 잘 섞입니다. 두 개가 잔로가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잔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물하고 메탄올이, 그죠? 메틸알코올이 수소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잔로가 들어가.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제 메틸알코올끼리도 또 수소결합을 합니다. 됐죠?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지금 현재 황산수 용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황산의 농도 구해봐야지. 500ml입니다. 현재 500ml. 500ml에, 그죠?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있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가 있습니까? 얘를 갖다 구하라고 그랬는데, 황산이 4.9g 있어요. 그러면 500ml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황산의 분자량은 98, 질량은 얼마입니까? 4.9가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0.05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즉 얼마입니까? 500ml에 0.05몰이 있으니까 1000ml에는 0.1몰이 있다. 따라서 0.1몰에 황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0.1몰에 황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뭐를 묻고 있습니까? 황산의 농도를 묻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의 농도를 묻고 있잖아, 지금요. 그러면 황산 1몰 속에 수소이온은 2몰 있으니까 황산 0.1몰 농도 속에 수소이온은 0.2몰 농도가 존재를 해야 되겠지. 됐죠? 예, 그래서 요거 정답은 얼마입니까? 0.2몰 농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요 황산의 몰 농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6몰 농도라면 퍼센트 농도, 즉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에요.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요, 그죠? 6몰 농도가 뭡니까? 일단 밀도가 밀리리터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밀리리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6몰 농도는요, 1리터, 용액 1리터 속에 황산이 6몰이 있다는 얘기야. 즉, 황산, 용액 1000ml 속에 용질이 지금 현재 6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얘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얘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라는 얘기지. 퍼센트 농도는 뭡니까? 용액의 질량분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얘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부피 알고 질량 구하려면 우리는 밀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밀도가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부피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가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1000 해서 얘는 1200g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용질.
그죠? 몰수 알고 질량 구하려면 우리는 분자량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몰수 알고 질량 구하려면 우리는 분자량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되는 거죠.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다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588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제 퍼센트 농도 구할 수 있겠죠?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다 구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얼마가 되나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 0, 0 다 지워집니다. 계산하면 49%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얘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현재 몰랄 농도의 절반이 되기 위해서 희석을 하고 싶어요. 그때 물의 지금 질량을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몰랄 농도는 질량 농도예요. 즉 용매 1000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 얘가 몰랄 농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야. 야, 그럼 얘가 얼마 나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용매가 1000g 속에 용질이 1몰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몇 몰랄 농도입니까? 1몰랄 농도야. 근데 물을 지금 더 집어넣어서 얼마입니까? 1000g을 더 집어넣었어. 2000g이 됐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때 몰랄 농도는 0.5 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농도의 2배, 농도의 2분의 1이 되도록 만들려면 물을 갖다가 2배로 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을 갖다가 2배로 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물의 질량만 빨리 구해내면 되는 거죠. 처음에 물의 질량만 구하면 그만큼을 더 넣어주면 농도는 2분의 1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농도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빨리 우리는 용매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빨리 구해내야 되는 거야. 뭡니까? 뭐를 이용해서?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서 빨리 우리는 용매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빨리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맨 처음에 1리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놈을 이용해서 우리 맨 처음에 빨리 용매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구해내야 돼.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뭡니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1리터가 있는데 1리터, 그죠? 1리터가 있죠? 밀도는 밀리리터당 1.5g이야. 그러면 1리터는 얼마입니까? 1000ml당 1500g이 되겠죠? 되겠나요? 1500g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1500g 속에 용질이 얼마가 있느냐? 요거 곱하기 100 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요 용질의 질량 구하면 우리는 용매 질량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얘 계산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용매 질량 계산하면 얘는 720g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래서 용질은 720g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총 1500g이라고 그랬으니까 용매 질량은 780g이 나오게 되는 거네. 되겠나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매 질량, 퍼센트 농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용매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빨리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농도, 그죠? 절반이 되도록 만들려면 물을 갖다가 2배로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얼만큼 더 넣어주면 된다? 780만큼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780만큼만 넣어주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됐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야, 이거는요, 이런 문제네요.
빨리 농도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몰 농도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 두 개를 섞어서 지금 1리터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1리터, 즉 1000ml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얘 빨리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즉 1000ml, 1리터 속에 몰수를 빨리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놈 몰수 더하기 이놈 몰수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몰수하고 이 몰수가 1000ml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놈 몰수가 얼마입니까? MV는 몰수예요. 그때 V는 리터 집어넣어서 0.1 곱하기 0.2 해서 이놈은 0.02몰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거 더하기 얘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0.4g이 몇 몰이에요? 분자량분의 질량이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입니다. 그러면 40분의 0.4 하니까 이놈의 몰수가 몇 몰이 나왔습니까? 0.01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놈 몰수는 0.01몰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1000ml 속에는 0.03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1000ml 속에는 0.03몰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0.03몰 농도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몰수비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어느 점이 똑같대요. 여러분들 어느 점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느 점 내림에 관한 공식 KF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점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포도당은요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얘가 한 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포도당은 한 개야. 포도당은 한 개. 포도당은 한 개가 되는 겁니다. 포도당. 됐죠? 근데 NaCl은 어떻게 됩니까? NaCl이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될까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포도당 한 개가 들어가면 얘는 포도당 한 개지만 NaCl 한 개가 들어가면 NaCl은 2몰, 2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점이 똑같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NaCl이 2개 효과가 나타나니까 요 그대로 나타내주면, 그죠? 포도당 한 개하고 NaCl 한 개를 갖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면 포도당은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포도당 한 개. 근데 NaCl은 물속에 들어가면, 그죠? 용질이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농도는 누가 지금, 어느 점은 누가 지금 더, 그죠? 어느 점은 누가 지금 더,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점은 점점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어느 점은 지금 누가 지금 더 낮아야 돼? NaCl이 더 낮습니다. 근데 어느 점은 똑같게 만들려면 포도당도 2개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그죠? 애초에 포도당도 2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에 포도당도 2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점이 똑같으려면 NaCl과 포도당의 몰수 B는 얼마입니까? 1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NaCl과 포도당의 몰수 B는 1대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됐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약간 목표치에 미달하네요. 부지런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느 점이 7.44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해질이네요. 전해질 A, B, X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X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점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느 점 내림에 관한 공식을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어느 점이 마이너스 7.44란 얘기는 0도씨에서 7.44도씨가 내려간 거야. 그 다음 어느 점 내림상수는 1.86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몰랄 농도는 지금 현재 몇 몰랄 농도예요? 200g에 0.2몰 있다는 얘기는 1000g에는 1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1몰랄 농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1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안 맞잖아.
얘가 안 맞으니까, 그죠? 전해질이잖아. 전해질이면 이온화 수를 갖다 곱해줘야 되겠죠? 이온화 수,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4를 곱하면 7.44가 되잖아. 그러면, 즉, 이온화 수가 4개가 돼야 돼. 전해질일 때는 여기다가 이온화 수 곱하는 거 나왔잖아요. 끓는 점 오름, 전해질일 때는요, KF, 그죠? KF, 전해질일 때는, 그죠? K 곱하기, 몰랄 농도 곱하기, 이온화 수,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온화 수가 4개가 나오게 되려면, X 값은 얼마가 나오면 될까요? 이온화 수가 4개가 나와야 돼. X 값은요, 보세요. ABX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가라고 합시다. 그죠?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4개야. 그죠? 그럼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4 플러스가 돼야 돼. 4 플러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가 돼야 된다? AB3가 돼야 되겠지. AB3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온화 수가 4개가 나오는 거야. 왜냐? B-가 3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A3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3B- 이렇게 해서 이온화 수가 4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요건 있잖아요. 숫자가 좀 약간 좀 복잡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문제인데, 지금 벤젠을 갖다가 녹이고 있어요. 벤젠에다 녹입니다. 벤젠은 비전해질이에요. 근데 어느 점이 이만큼 감소가 됐대. 분자량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역시 어느 점 내림에 관한 문제니까 KF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몰랄 농도만 구하면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1몰랄 농도라는 얘기는 1000g에다가 지금 1몰을 집어넣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빨리 몰랄 농도를 구해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몰랄 농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느 점이 이만큼 내려갔어요. 1.4만큼 내려갔다.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점 내림 상수가 5.12가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얘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0.27 몰랄 농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0.27 몰랄 농도는 뭡니까? 용매 1000g에 0.27몰이 지금 현재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벤젠 245가 되겠죠. 그럼 245로 또 바꿔줘야지. 얼마입니까? 1000g 속에 0.27이에요. 그러면 245g 속에는 얼마가 되느냐?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몰수만 구하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066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몰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여기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수가 나왔으니까 이 몰수 0.066은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벤젠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아니다. 벤젠의 분자량이 아니다. 벤젠에 지금 용질이 이만큼 녹아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면 용질이 녹아있으니까 요거의 분자량분의 질량이 얼마가 나오나요? 몰큘러 웨이트 나오고 요거 곱하기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요까지만 써주면 여러분들 분자량 바로 나와야지. 가장 가까운 값이라 그랬으니까. 얼마입니까? 얘 지금 나오고, 그죠? 나오고. 5 나누기 0.66 뭐 이렇게 해봤자 얼마 나옵니까? 75 정도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만 해주고 우리 답 빨리 금방 구해내야 돼요. 왜냐? 가장 가까운 값이니까 어림 잡아서 계산을 빨리 해줘야지.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요? 5 나누기 0.066이야. 그죠? 그럼 7. 얼마가 나와야지. 그죠? 75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답 2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네. 얘는요, 끓는 점 오름에 관한 문제네요. 끓는 점 오름. 수용액이니까 물이죠? 물. 수용액이니까 물 500g. 그죠? 물 500g을 갖다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농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요, 끓는 점 계속 가열해지고 있습니다. 요게가 끓는 점이야. 요게가 보일링 포인트. 여기가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끓는 점에서 온도를 더 높여줍니다. 끓는 점에서 온도를 더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포도당은 뭡니까? 비휘발성 물질이니까 포도당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만 날아가는 거야. 용질은 그대로인데 물만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퍼센트 농도는 증가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100g에 10노가 있는 거하고 50g에 10노가 있는 거하고 퍼센트 농도는 누가 지금 더 높아요? 50g에 10노가 있는 게 퍼센트 농도가 훨씬 더 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누가 지금 더 높습니까? A보다는 C에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B에서의 증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B는 끓는 점이야. 모든 액체의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대기압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대기압은 얼마입니까? 증기압력은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 가열 전 몰랄 농도 구해봅시다. 얘가 끓는 점 오름에 관한 문제니까 TB는 뭐가 됩니까? KB 몰랄 농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KB 몰랄 농도. KB 몰랄 농도.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끓는 점이 얼마가 올라갔어요? 0.13이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오름 상수는 0.52가 됐어요. 곱하기 몰랄 농도는 얼마가 됩니까? 0.25 몰랄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됐죠? 틀렸네요. 정답은 기읍 1번입니다. 얘도 틀린 거야. 됐습니까? 끓는 점 오름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풀면 돼. 됐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 말고는 여러분들 다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푸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많은데 뭐. 그렇지만 제가 푸는 거는 그 중에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그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수준이 좀 높은 문제를 지금 위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별을 해내가지고. 아시겠죠? 네, 요거 정답은 기읍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3터 문제네요. 3터 문제. 그죠? 요 수용액에, 그죠? 요 물질의 삼투압을 측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투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임의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비전해질이야. 사실은요. 보통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통 이제 비휘발성 비전해질이 많습니다. 전해질이면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이니까 삼투압 구하는 공식 파이콜 CRT를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얘도 분자량이네. 분자량 구하려면 우리 지금 현재 뭡니까? 삼투압은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삼투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가 몰 농도를 빨리 구해내야 돼. 몰 농도를 구하면 1리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 얘가 몰 농도니까 몰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몰수만 구하면 그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뭘 갖다 구해라?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해봅시다. 삼투압을 측정해 본 결과 25ml 수은주야. 25ml 수은주. 근데 문제는 삼투압은요 반드시 ATM 단위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하면 760이 1ATM이에요. 그러면 25ml 수은주는 몇 ATM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얘 계산하면 0.032 atm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봅시다. 0.032는 얼마입니까? 몰 농도는 몰라. 기체 상수는 0.08. 그 다음에 온도는 25도씨인데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 더하기 25 해서 298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 얼마로 해야 됩니까? 반드시 300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놈은 24가 나오는 거야. 얘 계산하면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C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얘 계산하면 몰 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0.0013 몰 농도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될까요? 1리터 속에 지금 그죠? 0.0013 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1리터 속에 0.0013 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현재 1리터 수용액이네. 1리터 수용액이네. 그러면 1리터 수용액 안에 0.0013 몰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이제 몰수 구했으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우리는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0.0013이 되겠죠? 0.0013 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분자량 몰리큘러 웨이트 분자량분의 질량 5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놓고 우리가 빨리 정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되잖아. 일단 3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죠? 3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갖다 계산하면 소수점 자리수 해가지고 다 맞춰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37,000 정도가 나와야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쨌든 몰 농도만 구하면 돼. 몰 농도만 구하면 1리터 속에 포함되어 용질의 몰수, 얘가 몰 농도니까 몰 농도만 구하면 우리는 용질의 몰수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요거 해서 우리는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건 이렇게 푸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소금물의 총괄성은 항상 용질의 개수에만 의존한다. 뭐 이게 되겠죠? 소금물에 끓는 점은 물에 끓는 점보다 높다. 여러분들 용액은 용매보다 끓는 점은 높고 어는 점은 낮다. 둘 다 맞겠죠? 그죠? 기억력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삼투현상에서 물은 항상 농도가 진한 쪽으로 이동합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애초에 얘가 물이고요. 얘가 물이고 이쪽이 소금이라고 합시다. 얘가 물이고 이쪽이 이제 소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이제 반토막이거든요. 반토막은 반드시 용매만 이동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물은 당연히 반토막을 통해서 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금물은 뭡니까? 소금물도 용매하고 소금이 섞여 있는 용액이야. 그러니까 소금물 속에서도 물이 존재하는 거지. 그죠? 소금물 속에서도 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 속에 있는 물도 반토막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지 소금물 속에 있는 물이 반토막을 넘어갈 때 소금에 자꾸 걸그쳐서 많이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금에서 물 쪽으로 넘어가는 용매보다 물에서 소금 쪽으로 넘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소금의 수면의 높이가 훨씬 많이 올라간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뭡니까? 농도가 진한 쪽에서 묽은 쪽으로도 넘어가고 농도가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도 넘어갑니다. 둘 다 넘어가는데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넘어가는 용매가 조금 더 많다. 그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냐고요? 그래서 용매는 둘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동할 수 있는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넘어가는 용매보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넘어가는 용매가 더 많다. 그뿐이에요. 용매는 둘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이다?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라우레 법칙입니다. 음의 편차예요. 음의 편차. 여러분들 얘 제가 설명할 때 이런 거 설명했었죠. 이렇게 지금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된다? 용매, 용질 이렇게 돼 있어요. 용매, 그 다음에 용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용매 간에 인력이 있고 용질 간에 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라우레 법칙이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습니다. 증기압력이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문제냐면 라우레 법칙은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 증기압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 그 다음에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 증기압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 이렇게 해서 이제 라우레 법칙이에요. 즉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증기압은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라우레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올라가는 거 양의 편차, 내려가는 거 음의 편차거든요. 실제 음의 편차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음의 편차 보이고 있으니까.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아니 지금 왜 지금 음의 편차를 보이고 있냐면 지금 용매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두 개가 섞인다는 얘기는 용매 간의 인력 끊어지고 용질 간의 인력이 끊어지고 용질 간의 인력이 형성이 될 때 섞이는 거야. 근데 지금 음의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용질 간의 인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죠? 용질 간의 인력이 너무 강해서 용매가 날아가려는 것을 용질이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덜 날아가니까 증기압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편차를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증기압이 라우레 법칙에서 예측한 값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D급부터 먼저 할까요? 용매 분자 간의 인력이 용매 분자 간의 인력보다 더 강하다. 용질 간의 인력이 훨씬 더 강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날아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죠? 그 다음 증기압은 용질 입자의 개수와 무관합니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용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매의 몰 분율은 감소하는 거야. 되나요? 용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용매 몰 분율은 감소하는 거죠. 그죠? 용질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압은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용질 개수와 무관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습니다. 다음 문제. 네. 지금 담수화시킬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무슨 문제냐면 담수화시킬 수 있는 최고 농도, 결국 삼투압 구하라는 거거든요.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눌러주면 역삼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역삼투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NaCl 수용액에 압력을 가해서 반투막을 통과시키면 담수를 얻을 수 있다. 맑은 물을, 용매를 갖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5기압까지 삼투압을 가해준다면, 그죠? 담수화시킬 수 있는 최고 농도, 결국 삼투압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phi = CRT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는 거야. 삼투압이 얼마입니까? 7.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는 현재 모릅니다. 기체 상수는 0.082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절대 온도가 얼마입니까? 300이 나오는 거야. 30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NaCl이니까 이온화 수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24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될까요? 48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1. 얼마가 되겠네. 근데 1. 얼마 0.1 얼마가 되겠네요. 지금.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두 문제 더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그래프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이고 있어요. C는 지금 용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용질이 점점 많아서 용질밖에 없으니까 증기압이 없어. 그럼 얘는요, 반드시 뭡니까? 비휘발성 물질이야. 만약에 휘발성 물질이면, 그죠? 휘발성 물질,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다. 그러면 에탄올 100%가 되면 그 에탄올 역시 잘 날아가잖아. 그죠? 휘발성이 되어버리면, 그죠? 휘발성 용질만 남아있어요. 뭐 원유, 석유, 얘들도 마찬가지야. 그죠?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에탄올은 잘 날아가잖아. 에탄올, 염화수소, 이런 것들은 염산, 이런 것들은 잘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어요.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으면, 그죠? 뭡니까? 증기압력이 생기는 거야. 물도 날아가고 에탄올도 날아가니까 물의 증기압력도 있을 것이고 에탄올의 증기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걔들은 지금 휘발성이야, 휘발성.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다 날아가고 용질, 에탄올밖에 없어요. 에탄올밖에 없으면 그 에탄올도 잘 날아가니까, 그죠? 에탄올의 증기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에탄올이 증기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용질만 있으니까 용질만 있을 때 몰분율, 용질만 있을 때 증기압이 0이란 얘기는, 그죠? 뭡니까? 이 C는, 이 용질은 비휘발성이란 얘기야. 못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C는 못 날아가는 겁니다. 비휘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휘발성이면 용질만 존재하고 있어도 잘 날아가서 증기압이 측정이 됩니다. 근데 비휘발성이니까, 그죠? 용질만 100% 존재하면 증기압이 없는 거야. 못 날아가니까. 그래서 C는 비휘발성입니다. 3번 보기 나오네요, 벌써. 증기압은 지금 누가 지금 더 커요? A하고 B를 봤을 때 A가 B보다 증기압이 더 커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분자 간의 힘, 증기압이 크면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A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 B가 A보다 분자 간의 인력은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몰 분율이 0.5예요. 그때 끓는 점은 누가 지금 더 높습니까? 이거는 바로 나와야지. 그죠? 뭐가 됩니까? 몰 분율이 0.5야. 그죠? 그때 누가 높아요? A가 B보다 증기압이 더 높습니다. A가 B보다 증기압이 더 높아요. 증기압이 높으면 끓는 점은 낮아야 되겠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끓는 점은 낮습니다. 얘가 틀렸네요. 됐습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점심 먹고 해야지. 지금 증기압, 대기압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지금 딱 보자마자 뭡니까? 대기압 나와 있고 끓는 점 나와 있고 이거 상평형 문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지금 물에 끓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물에 끓는 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얘가 온도고요. 얘가 압력이야. 지금 대기압이 750이에요. 대기압이 750입니다. 그러면 대기압과 증기압이 만날 때 그때 온도가 끓는 점이야. 이때 온도가 지금 현재 끓는 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100도씨라는 거는 뭡니까? 대기압이 760일 때, 그죠? 대기압이 760일 때 그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만날 때 그때 온도가 끓는 점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도씨라는 얘기는 뭡니까? 100도씨라는 얘기는 대기압이 760일 때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대기압이 지금 현재 750이니까 그 750과 증기압이 똑같을 때 그때 온도가 끓는 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됐죠? 100도씨보다 낮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끓고 있을 때 증기압, 대기압과 대기압 750과 그죠? 증기압력이 똑같을 때 그때 온도가 끓는 점이니까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 역시 750이 나와줘야 됩니다. 얘는 맞네요. 100도씨에서 수증기압은 얼마입니까? 750이 아니라 760이 나와야 돼. 그죠? 네, 틀렸어요. 소금물이 끓을 때의 증기압은 뭡니까? 용액이잖아요.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보다 낮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보다 낮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얘도 틀렸어. 750보다 낮아야 됩니다. 끓고 있을 때. 소금물이 끓을 때 증기압력은요. 750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증기압력. 증기압력은 낮은 거 맞습니다. 되나요? 네, 증기압력은 낮은 거 맞습니다. 끓고 있을 때 증기압력은 낮은 거 맞네요. 그죠? 왜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됐죠? 증기압력은 낮잖아. 끓는 점은 높고요. 어느 점은 낮아지는 거고. 용액이니까. 됐죠? 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아니다. 요거 아까 7번 문제 누락된 거 있었죠? 요거 다음에 꼭 풀도록 할게요. 따로 찍을 테니까 요거 풀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